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환가대금 산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2010년도에 보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15년까지 5년 정도를 계약자인 채무자가 쭉 불입을 하다가 2015년경에 배우자 내지 자녀 명의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이제 파산 면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 명의의 보험 계약은 아니죠. 지금은 배우자 내지 자녀 명의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환가 대상은 아닌데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아들 명의로 변경됐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됩니다. 2022년경에는 지금은 이제 아들이 27살인데 12년 전에는 몇 살입니까? 15살 빼니 안 되죠. 중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럼 중학생이 보험계약을 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중학생이 피보험자인 경우는 있죠. 애들도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이제 피보험자가 되죠. 자녀들이 다쳤을 때 보험금이 나오죠. 근데 계약자인 경우는 미성년자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2022년도에는 27살을 먹은 아들의 보험 계약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채무자한테 추궁하면은 거의 100이면 100 다 시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보험 해약 환급금이 1200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좀 세게 나가는 보험이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상. 지금 1200인데 그러면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1200에 150을 뺀 이게 과연 아들 거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좀 공제를 해줘야 되죠. 어떻게 2005년경에 해약환급금하고 2015년경에 해약환급금하고 2022년경에 해약환급금을 비교해서 만약에 2015년도에 해약환급금이 500이었고 지금은 1200이다. 그럼 500 정도를 공제하고 700 정도를 환가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2015년도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눈대중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대중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전체 금액을 또 환가하는 경우도 문제예요. 전체 금액을. 분명히 자녀가 딸이나 아들이 취업을 해서 그 이후에 그 보험료를 불입한 게 입증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제인이 막무가내로 1200을 싹 하겠다라고 그런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이는 관제인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좀 적절하게 좀 공제를 하고 채무자가 그동안 낸 아니면 그 아들이 낸 거죠. 그렇죠? 아들이 낸 부분에 관한 해약환급금을 공제를 해주면 좋은데 이걸 안 해주려고 안 해주고 전체가 다 은닉된 거다라고 해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행태를 보이는 관제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보험 해약 환급금이 이게 보험 해약 환급금이 저거죠. 원칙적으로 그 연도별로 해약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다라는 현상 때문에 이런 겁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해야죠. 눈대중으로. 그래서 저 같으면은 17년간 그 아들이 불입한 거를 감안을 해서 1200이면 한 500 정도? 그렇죠? 보험 해약 환급금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해약하면은 해약 환급이 많이 없어요. 3년, 5년, 10년 이상 봐야지 10년 정도 보면 거의 절반 정도일 겁니다. 불입한 금액에. 한 20년 보면 한 70%, 거의 25년, 30년 보면 거의 100% 받습니다. 불입한 거에. 그때 이미 보험회사는 다 이득을 다 뽑아 먹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 계약을 변경하고 한가 대금 산정의 어려움. 이것도 이제 환자인이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 계약에 대해서 얼마를 환가할지를 고민하는 뭐 환자인도 마찬가지고 채무자도 마찬가지고 대리인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그 시점에 계약환급을 산정해 주면 별 어려움이 없죠. 뺄셈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감사합니다.